수저전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짐승을 조상으로 이렇게 모시는, 예를 들면은 무슨 옥녀 같은 경우겠죠. 그런 전설을 얘기하는데, 스키토 시베리아 지역, 그러니까 스키타이하고 시베리아 그쪽에는 거의 100%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유를 묻질 않아요. 문제는 왜 중국 황하이역하고 우리하고 가까운데 그것보다는 더 멀리 있는 알타이, 무슨 티베트 이런 사람들하고 민속, 언어, 인종적으로 더 가까운 그런 측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박약하다고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근데 돌아다니면서 저는 역사학 하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무슨 요즘 생물학 하는 사람들, 또 생태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만났어요. 의사들하고도 만나고. 그러면서 좀 역사의 경계를 허물어뜨려가면서, 또 그쪽 지역은 보니까 사료가 적어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이때까지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동북아시아 종족이나 국가 명칭과 동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부 다 동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고려, 조선, 발해, 이런 것들이 다 동물의 이름, 여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맥, 다 동물 이름인데, 우리들이 그걸 소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성풍토, 우리 자신들의, 이런 것도 잠깐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진이라는 말이 무슨 계집여자랑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나나이 첸 그래가지고 본토박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첸은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발해도 그렇고 대조영도 큰 대자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 현지인들은 가서 에멘키족들한테 대조영한테 대자가 큰 대자라고 그랬더니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 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발해, 그래서 무슨 밝은 바다 그러니까 웃기지 말래요. 그건 늑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쪽 측면에서만 봐온 거죠. 그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좀 조선이라고 쓴 게 이게 한국의 한학자가 쓴 게 아니란 말이죠. 중국의 한인들이 한인학자들이 쓴 거란 말이죠. 중국말로, 중국 글자로. 그러면 중국 발음으로 읽고 중국식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한국 발음으로 읽고 한국식으로 해석을 해 줬어요. 제가 70년대 대만에 가서 잠깐 있었는데, 그때 리포트를 제출을 했더니 부악성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빨갛게 고쳐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외국인이니까 이게 중국 글 쓴 솜씨가 나빠서 그런가 보다, 백화문이죠.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고려사를 그렇게 빨갛게 고쳐놨어요. 그러면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중국식 한문이 아니라는 거죠. 정인지 이렇게 되면 굉장한 줄 알았는데 그 양반들이 보기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거하고 밖에서 우리를 보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고, 한문 사료를 우리가 읽는 거하고 밖에 사람들이 그걸 평가하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쓴 거는 분명히 중국 사람이 썼고 중국학자가 썼고, 그걸 인용한 게 김부식이나 이련 스님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그래서 조자가 아침이라고 읽으려면 저게 건설음으로 좌어 해가서 일성으로 읽어야 되는데, 중국의 압록강만 넘어서면 그렇게 읽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국 사람만 그렇게 읽어요. 그래가지고 이성으로 읽고요. 차어 이렇게. 그 뜻은 보니까 이거는 몸을 향해 가다, 그런 뜻이에요. 찾을 조자더라고요. 조공할 때 조자고 이런 거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엔도 이것도 삼성으로 읽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도 넓으니까 몽골 시베리아 그쪽에 가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제가 초대 몽골 학회장으로
팀을 이끌었었는데 하도 넓고 막막하니까 막 불만이 굉장히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또 그랬지만 이 차라리 태평양 바다에 가서 바늘을 찾아라 뭐 그러면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헤매다 보니까 하나하나 보이는 게 생겨났습니다. 이제 몽골 말도 좀 배우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선자도 저게 어떻게 저 문제를 잡게 됐냐면은 제가 몽골 갈 때는 반드시 고추장하고 뭐 된장 이런 거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몽골하고 한국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 적응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너무 다른 것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역사를 그르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중국은 내몽골이니까 조선족 많아서 안심하고 그냥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갔더니 뭐 1개월, 2개월 이렇게 안 먹으니까 차라리 중국 음식 먹는 게 낫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니까. 그러다가 오른춘 지역에 갔습니다. 그 오른춘 지역에 갔더니 거기 이제 한 30대는 그 오른춘 여자분이 안내를 했는데 박물관에요. 그런데 아씨 발음을 하는데 정확히 하더라고요. 아씨.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친정 용어요. 아씨라는 발음. 그 가기 전에 타계한 조선일보 기자 했던 분, 그분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가서 무슨 뭐 단군의 부인이 아씨라고 가서 찾아보래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현동 할 때 아자였죠? 가서 보니까 아씨 발음은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다구르족 학자하고, 내몽골 대학의 몽골어과 과장 한인인데요. 자기 부인은 만주족이고. 이렇게 셋이 팀을 구성해서 답사를 했는데, 그 양반들한테 발음을 해봤더니 정확히 발음을 해요. 아씨 하고. 그리고 어떤 소수민족한테는 아씨라는 말이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쪽에선 아주 깍쟁이들 많은데, 답사비를 전부 다 거기서 그냥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정부 쪽에서. 참 이상한 데도 다 있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식사를 하는데 돼지뼈 우린 그 국물에다가 쑥을 넣고 된장국을 국을 끓였는데 그걸 먹으니까 그냥 1년 살 길이 쫙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음식 맛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거구나. 아씨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아씨라는 말이 이제 정자들이 따라와서 아씨 하니까 그게 그렇게 굳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가면서 설명을 해요. 이렇게 유물 앞에서 설명하는데 술록 앞에 딱 쓰더니 이끼가 있어요. 이끼인데 우리식 이끼가 아니죠. 하얀색 이끼죠. 차간이대라고 그래서 흰색이죠. 그래서 거기 앞에 딱 쓰더니 이게 여기 안 나왔죠. 네, 여기 선자 위에 조선할 때 선자 위에 풀조자 한 글자를 딱 배주면서 이게 바로 이 술록의 주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그냥 맨 선비무덤이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저보고 조선족이라고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선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쓰는 말 보고 선어라고 그러고, 여기는 선하고 관계되고 핵심은 선이다. 조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로 이렇게 책이 참고서적이 없어가지고, 못 찾아보고요. 나중에 이제, 후호트라는 그 수부에 내려와서 찾아봤는데, 보니까 조선할 때 선자가 탁기 선언해가지고, 선언을 헤아려서 궁궐 도담는 그런 얘기인데요. 시경이에요. 대화에 그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 보니까 작은 산, 소산을 갖다가 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대흥할령, 그 다음에 무슨 시베리아, 맨 이 소산에 밋밋한 거 길죠? 예. 그리고 그쪽 응달에 이끼가 낀, 이제 응달에 습기가 많은, 여기에 나는 게 바로 술록의 먹이 이끼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기후관 저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번 뜯어 먹으면 3년 내지 5년 있어야지 다시 나고요. 이끼가 나는 소산을 계속 쫓아서 이동하는 게 조선이다. 찾을 쫓자니까요.
따라가졌죠. 그렇게 우연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 피로해서 쉬기 위해서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말 타고 뭐 활 쏘고 양떼 몰고 흐르는 몽골에서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저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답사 그쪽에 가서 1년 산다니까 김영섭 선생님이라고 저 농업사 하시는 분이 가서 조선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유목사 하러 가는데 조선을 찾으라고 그런다고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면은 혹시 일서 같은 거라도 있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저런 게 찾아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차오시엔 계속 그러면서 나중에 길림 쪽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 조선업 하는 양반들은. 그랬더니 자기들도 발음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아침에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이상하게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렇게 발음을 한 거죠. 예.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거는 원래 길림성 있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선족 선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답니다. 모택동이가 거기다가 산동성 사람들 막 집어넣기 전까지는 조족 조어 그랬답니다. 그것도 참 재미있는 거죠. 왜 대흥한령 쪽하고 이쪽 장백산맥 쪽하고 그렇게 같은 호칭인데 다르게 불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흥한령 쪽은 선이 있는 지역이고 장백산 쪽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선이 만약에 소산하고 러시아 지역에는 그 러시아 말로 있대요. 올 겨울에 가서 2월달에 가서 보니까 소프가라고 그래요. 대사는 고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는 그게 있으니까 한국에는 없으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중국에도 뭐 일부 지역에만 있으니까 거기 시경의 그 주소에 나올 정도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그게 바로 이게 술록의 먹이 이끼입니다. 이거가 그 SBS에서 몽골리안 루트를 가다 할 때도 이게 나왔었죠. 이렇게 이거 허치고 툰드라에서 이거 뜯어먹는 거예요. 저 같이 있는 분은 홀른보이르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데요. 저게 이끼고 차간일에 흰 먹을거리죠. 그래서 저 유목민들은 술록 유목민이든 양 유목민이든 기마 유목민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양을 유목하기 위해서 말이 필요했을 뿐인데 요즘은 오토바이 타고 유목하잖아요. 기어 오토바이 유목. 그러면 오토바이 유목할 참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마, 양, 유목 정확히 불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차간일에 흰 먹을거리.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방송국하고 이제 제가 부리아트 몽골 바이칼 쪽을 갔어요. 그랬더니 에벤키족 박물관장 또 거기 부리아트 박물관장 이거 취재를 하더라고요. 당신네들 왜 흰색을 그렇게 존중합니까? 그랬더니 저씨 색깔이 있기 때문에 유목민은 저씨 생명이다. 주식이 육식이 아닙니다. 저씨 색깔이 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나와서 나중에 그렇게 전부 다 확증을 가져왔으니까 방송해 줄 줄 알았어요. 다 카트해버렸습니다. 왜? 흰색은 태양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백의 민족이 어디 가장 많으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메카에 가장 많다. 그럼 메카에 눈이 많으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흰색. 그러고 성경에도 보면 모세 기록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이건 유목적인 그런 지역에서 젖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당분이었기 때문에 꿀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더의 조건, 그걸 확보하는 조건으로 젖과 꿀 이게 됐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농경식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 보고 있다 역사를 그런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강원도 지금 춘천에 있기 때문에 그때 무슨 문화관광부인가요? 그게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무슨 학술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미의식 문제, 동북아시아 민족들의 미의식. 근데 그게 중국말로 메일이 흔메일이 그러면 그게 이번에 저쪽 파리 좀 잠깐 갔다 왔는데요. 거기 중국 여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예쁘다고 흔메일이야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 한번 보세요. 미자는 이건 제가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문회자 같은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한 건데 양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양대. 근데 척박한 땅에서 양이 큰 살찐 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려자는 고려할 때 려자고요. 예. 그거는 이 위에 이거 두 개는
뿔이 길고 아름다운 그런 뜻이랍니다. 뿌리 길고 아름다우면은 육질이 좋고 젖이 아주 풍부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름답게 보인 거죠. 그래서 유목민족의 신미 안에서 비롯된 미의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금방 반발이 와요. 그 소수민족한테서 무슨 미의식이 그렇게 중국 전체로 그게 문화민족한테 미의식이 전파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저는 대받아 쳤습니다. 춘천에 지금 미군 부대가 있는데 미군이 몇 명이냐? 근데 당신들 전부 다 이렇게 우리들 다 미국식으로 서양식으로 지금 미의식이 바뀌지 않았느냐? 문제는 주도권을 놓아지고 역사를 주도해 가느냐? 그게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미의식도 상당히 달라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굉장한 편견 내에 지금 쌓여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계제국을 만든 거는 스텝입니다. 유목 세력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중심으로 미의식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한문으로 썼다고 해서 중국 발음으로 한다고 해서 그거는 중국의 미의식이다? 유목민하고 관련 없는 거다? 이런 착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중국인들보다 한국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응달에 저 밑에 있는 거는 저게 선이죠. 시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 거는 몽골리안 루트 상에 저런 산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건 뭐 굉장한 착각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테지만 시온산도 저는 저런 산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쪽에서 공부한 20년 한 양반들한테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양반들이 뭔지 몰라요. 근데 시온 거저 이렇게 건물 다 이렇게 걷어내면 그거의 연장선상이다 이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는 집안 쪽에서 압록강 쪽 본 건데 이거를 대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러시아에서 얘기한 가라인가요? 고라인가?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고을리, 고려, 몽골에서 고을리 그러죠. 고려라는 발음은 사실은 없다고 고구려 연구회장 그러더만요. 서기수 선생이. 그래서 저쪽 표현으로 고리 저게 아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몽골 사람들 얘기하는 고을리가 더 정확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고리, 코리아크족이 있는데 그쪽 말로 술록이라 뜻이라는 거예요. 요즘 저렇게 문고판으로 일본 그 학자가 여기 일본 어디서 왔는가 뭐 그렇게 해서 번역해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코리아크 말로 보니까 코리라는 게 술록이더라 하는 게 우리 말로도 번역돼 나와 있고 오른춘이라는 말이 원래 코른춘에서 나왔답니다. 그것도 술록을 치는 사람 그런 소리래요. 여기 오치르 박물관장이 몽골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와서 그런 그 언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투르크 몽골 말 고대 말로 코리라는 거는 술록이라는 뜻입니다. 코리족이 바이칼 쪽에 그 올콘섬이라는 섬이 서북쪽 그 중간쯤에 있는데 거기에 코리족 11형제 탄생설화가 있는 부르칸 바위가 있죠. 부르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코리라는 거 그리고 그게 이렇게 자꾸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흥하는 쪽으로 해서 이쪽 소양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그 구비전승이 지금 주민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추적해 본 사람들이 있고요. 유물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지금 DNA 쪽으로 서울대학교의 마크로젠 그쪽 팀에서 지금 조금씩 조사해 오고 있죠. 근데 정례에 두개골 가지고 한 거라든가 또 DNA 일부 SBS에서 했나요? KBS에서 했나? 그것도 해본 거에 의하면 가장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그래서 요즘은 문자가 없어도 역사가 밝혀지는 어쩌면은 더 무섭게 밝혀질 세포 하나가 무슨 그 1000쪽짜리 1000권의 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무슨 사료의 개념이 전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은 그 국가 역사보다는 개체의 역사 직접 생명하고 닿는 역사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그래서 역사 유산이라는 말보다는 역사 자산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답사하면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맥이라는 거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논문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근데 어디 가서 하니까 저게 쉽게 밝혀지냐면은 흥한형 지역에 가니까 그게 내몽고죠. 그러니까 중국말 씁니다. 그 다음에 몽골말 써요. 에벤키 말, 오른춘 말, 거기 36개 소수민족 말 다 씁니다.
근데 그 사전이 동물도보가 나왔더라고요. 그저 생물학자하고 같이 이렇게 답사를 하는데. 그런데 동물도보 딱 보니까 맥하고 옆에 엘뱅쿠 찾아보니까 너구리예요. 그리고 중국 별명으로 산다리고. 그러면은 산성을 쌓은 그 고구려 사람들이 맥족이 맥국, 맥 이렇게 지칭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주 쉽게 현재에 가니까 찾아지더라고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려나 조선은 한국에 없습니다. 한반도에 지금 없어요. 근데 없는 걸 찾기 때문에 지금 한국 고대사 문제가 저는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앵글로색슨족 1500년 이전 역사를 만약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찾아서 없어서 그러면 앵글로색슨의 고대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세력, 조직된 소수가 넓게 움직이는 생업 때문에요. 그런 세력이 해양 세력이고 유목 세력인데 그래서 거기서 몽골 세계 제국이 나오고 무슨 만주 제국이 나오고요. 그게 우리랑 무관한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술록이 여기 있을 까닭이 없죠. 장백산 이동에 먹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양도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다 풀 뜯어먹는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몽골 초원에서 풀을 뜯던 양은 만주에다 갖다 놓으면 상당히 시름시름한데요. 왜? 독초가 섞여서. 그래서 몽골족들이 그냥 말 이렇게 몰고 그다음 말 타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치중이 없잖아요. 이렇게 마실 거 먹을 게 전부 다 걸어서 따라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주에 그냥 오느냐면 그냥 못 온답니다. 목초 때문에. 그리고 그 사막에서 목초를 뜯어먹던 그 낙타를 농경지대에 갖다 풀을 뜯기면 죽더래요. 그 여기 유목사회 그죠? 서울대학교 김호동 교수님이 이렇게 번역한 거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사례가. 우리가 너무 그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둘이 아니다. 예전 울란바토르에 1992년도 거기 가서 있는데 독일 학자가 찾아왔어요. 거기 징기스칸 보드카 한 병 들고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독일 가서 자료 정리 좀 해달래요. 무슨 자료냐 그랬더니 유목관계 자료래요. 그러면서 하는 게 무슨 고려사 무슨 조선왕조실록 그런 걸 들더라고요. 난 독일만 잘 못하고 그랬더니 미국에 독일만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와서 해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네들처럼 유목관계 되는 기록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봐도 못 보는 거죠. 조선이 고려가 이게 유목이다 이렇게 해도 맥이 유목이다 해도 못 본다. 왜 그런지 한번 우리 역사를 국사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맥거리. 그래서 이제 맥거리 해가지고 전 몽골이 거기서 나왔다고 보는데요. 역사가 뿌리 없는 역사에서 세계제국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킬테길빔은 572년 울란바토르에서 1시간 정도 가는 데죠. 거기 보면은 보클리, 이거 맥걸리, 모글이, 무갈, 몽골 이런 식으로 무갈 제국은 인도에 있던 거죠. 지금까지.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학자들의 일본 학자, 터키 학자, 러시아 학자들 그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고 이걸 원래 제기해 준 사람은 스미아바타르 선생이라고 처음에 시작됐을 때 문화사절단 단장으로 통역으로 김성대학 나오냐 말이죠. 왔던 그 양반이 제기해 준 거죠. 우리 몽골은 고구려 부여에서 나왔다. 그런 문제를 그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런 뚱따지 같은 사람이 다 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십몇 년 동안까지 그렇게 해오면서 답사해보니까 유목적인 어떤 그 감각을 집어넣으면 그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너구리거든요. 이거 쉬운 건데, 이걸 갖다 너무 그냥 신격화해가지고
쇠를 먹고 뭐 별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술록에 대해서도 그런 거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거는 술록입니다. 이거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기 나오는 거, 알타에 무슨 자연산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뚜바 대학 교수 아바이프 여기 좀 고구려 국제 학술대 때 여기 초청돼서 왔었는데 그 양반 얘기는 술록님은 자기들이 소ян족인데 소ян할 때 조선할 때 선자라고 자기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일찍이 기원전에 유라시아 대륙 역사의 중심에 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들을 우리한테서 갔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여기 와서도 그런 얘기하고. 그런데 저게 저렇게 유명한 인물이 우리하고 닿는다는 거는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한반도 과연 그럴까? 앵글로색슨, 아메리카 앵글로색슨이 거기 가서 앞으로 1000년 후에 우리는 여기서만 살았다. 고대사도 그렇다. 기원전사도 그렇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우스갯거리가 될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래서 스키토 시베리안 계통의 스키타의 그 월지, 사르마타의 흉노 유물들이 그 의장들 동물 의장 아닙니까? 거의 다 100%가. 근데 왜 우리가 그쪽에서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데 시조전설은 수조전설이 주류다. 그래서 그 거미공화국이라고 우랄 산맥에 있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지금도. 그래서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그 거기 조사해 본 거 보니까는 그 제왕운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랑 너무 내용들이 비슷하더라고요. 그것 좀 이렇게 초청해서 교류도 하고 그랬으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거기서 흘러나오는 저 강이 구마강, 금강이라고 보면은 아주 억설리기만 할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타타르 달 이제 그 달 수달 산달 저걸 얘기를 합니다. 수달 산달 게 수달 산달 저것도 뭐 이렇게 어거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 흥한령 북부에 가면은 모동 북방민족이 거기서 태생됐다 못해다 하는데 그런 지역이죠. 훌룬부위로 거기서 제가 한 1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훌룬호수하고 부이로호수가 있는데 훌룬호수는 누이고 부이로호수는 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수달 암수달 그런 얘기예요. 그 현지 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비자는 많이 탈락이 되잖아요. 울란바타르. 원래 붉은 뭐 풀칸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비가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얘라는 거는 이거는 수수달이다. 근데 왜 하필 수수달이냐? 수수달이 모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암수달보다. 동물들은 그런 모양입니다. 사람들이랑 달려. 예. 그래서 수달하고 산달 이걸 합한 게 예맥이다. 이렇게 저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아마 엉터리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은 그래서 산달, 요거는 맥, 엘벤쿠, 요건 산. 시베리아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슨 말 타고 화 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람을 많이 먹여 살린 거는 시베리아 저지대, 늪지대, 습지대 이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인데, 그게 예인데. 그리고 역사 발전 단계로 봐서 물에 가까웠던 것부터 이렇게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예의 세력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달 세력, 엘벤쿠, 뭐 몽골도 저는 맥거리 이렇게 보니까 고원지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연결시킵니다만. 그 다음에 수달, 건달이라는 건 그 타르박 요즘 그 몽골 사람들이 가장 싼 그런 거 모자, 털모자죠. 예. 그거랑 이렇게 산달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달하고 수달이 연결이 되고, V로요. 예.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도, 맥국이라는 거는 무슨 뭐 이렇게 해서 그쪽, 흥한령 그쪽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평양 쪽으로 해서 산속인 춘천으로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국이라는 건 저쪽 강릉 쪽으로 가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만 그런 의식이 없지, 이 예맥이 얼마나 싸우는지, 예. 그래서, 먼저 무슨 거란이 일어나가지고 여진을 점령하니까 여진은 이제 예라고 봅니다만 물가. 그 여진이 다시 일어나서 거꾸로 금나라 세워가지고 거란을 지배하고 독립운동에서 또 몽골이 일어나서 역으로 치고 그러고 나더니 나중에 또 만주 쪽이 역으로 치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도 계속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춘천에 있는 무슨 의암인가 거기 싸우는 그런 터랍니다. 그런 데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예맥은 한랭 고원 건조지대
기원의 종족일 가능성, 스키토 시베리안일 가능성, 그리고 스키토라는 말도 저는 전혀 해석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바 대학에 갔더니 간단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케온, 수간, 요거는 암수달인데 젖어주기 때문에 암수달, 요게 이름이 됐다. 술렁유목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해석을 하니까는 저거 가짜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또 그쪽 지형 이런 걸로 봐서 야 여기서 식량 생산 단계에 들어갔을 때 주도하는 생업이 무엇일까 이런 걸 봤대요. 그저 타이가 지역에서 툰드라 지역에서 수긍도 같습니다. 칸 요거는 뭐 잘 아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요. 그리고 식량 채집 단계에서 식량 생산 단계로 가는데 서아시아가 제일 빨랐다는 건 되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생물학 쪽에서도 무슨 돌연변이 통해서 그렇게 또 저걸 하고요. 그런데 식량 생산 문화도 역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요.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는 까닭은 역사학자들은 이게 전부 다 시대 자르고 지역 자르고 그래가면서 해가지고 이걸 못하는 것 같은데 생태 유전학자들은 쉽게 봐내더라고요. 그 양반들 얘기가 아주 재밌어요. 이게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이거 청균세 이건 전 의사 왜 안 되나? 이거 안 되네요. 의사분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청균실이라는 책을. 근데 이거 이제 지도가 좀 이상하죠. 우리 중심으로 안 했으니까.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는 남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기온차가 많겠죠. 근데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북미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동서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등원대다. 그러니까 사람과 기술의 이동이 빠르다. 더군다나 어떻게 돼요? 저쪽 북쪽은 북극해로 연결이 돼서 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러고 평지기 때문에 징기스칸 안방 같은데요. 가보니까 무슨 뭐 흥안령 북부나 알타이산이나 눈 감고 갖다 놓으면 구별 못 하겠더라고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빨리 유목적인 기동력이 거기 또 가세해가지고 빨리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 유동, 동식물 유동, 사람 유동이 적은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보다 훨씬 더 빨리 문화가 발달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지배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재미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한 얘기 중에 재미있는 게 그 양반이 한글 차장자로 여기 아마 알려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재미있는 게 중국을 봐라. 중국은 서아시아에서 저렇게 고립이 돼 있다. 그 문화의 근원 오늘날 같으면 그 미국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뭐 타크라마칸 사막, 천산산맥, 무슨 뭐 권륜산맥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한 섬이다. 그래서 중국은 늦다. 그 대신 저쪽은 빠르기 때문에 홍산 문화라든가 신랑 문화 이거 빠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혀 시각을 바꿔서 역사를 보게 해준 네가 역사학자 저희 스승님이나 선배가 아니고 생태학자더라고요. 생태유전학자 쪽에서. 좀 그런 체험을 좀 했습니다. 민족들, 조선족들, 여기 야만이라 날거 먹어가지고 병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 안 먹는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쪽 낮은 지역의 시베리아에 불씨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고기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예. 해 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좋아했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도. 요즘 제가 아주 놀라는 거는 라면이 원래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다시 이쪽으로 왔다 그러는데 북경 울란바토르 그 다음에 모스크바 시베리아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맛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구회자. 그다음 왜 이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얼마나 지리에 대해서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베리아의 물은 90몇 프로가 다 북극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그 만주라는 비옥한 땅으로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또 이쪽에 그 기운이 셀 때나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몽골 대초원으로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양을 여기서 하다가 양떼가 많아지니까 그다음에 개도 동원하고 말도 동원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기마사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목무력의 기본이 됐는데,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 아주 어렵게 특수 유목 생산을 하다 보니까 유목무력이 나온 건데, 사람들이 거꾸로 해서 그래요. 기마유목 하면서, 일본 학자도 서양 학자도. 왜? 제국주의자들이니까. 전부 다 그냥 공격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데, 어려운 데서. 네. 그런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무역적인 배경이 있고, 이쪽에 와서 농사 져가지고 농목해서 부하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사회 분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국가 성립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정리는 잘 안 됐는데, 북방민족사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흉노부터 돌골, 무슨 몽골, 부여, 조선 다 할 거 없이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을 갖는다는 거죠. 중국식으로 얘기하면은 같은 민족이 100번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전부 다 갈라서 떼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경상도 떼내버리고 무슨 호남 떼내버리고 충청도 떼내버리고 중부권이라고 해.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류에 우리가 적응을 해서 어떤 그 길을 터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주 무슨 청나라가 그게 왜 조선이 아닙니까? 조선에서 나온 건데.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해요. 다 떼내버리더라고요. 다요. 그 사람들 저는 일부러 저쪽에 가서 있을 때 만주족하고 같이 일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의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놈들이 지금 전부 다 이게 언론을 차단해서 그렇지 우리가 망하긴 왜 망했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식 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소떼를 자금성까지 가지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만주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더 철저히 차단을 하고 모택동이가 특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여튼 또 잊어버렸죠. 그리고 아까 그쪽 술록은 툰드라 쪽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대규모. 그래서 그 흑룡강 그 건너 그쪽으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논강 쪽으로 해서 대흥안령, 소흥안령 쪽으로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지금 원주민들이 기가 닳도록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갈린 거다. 초원으로 가느냐? 만주 쪽으로 왔느냐? 몽골이냐? 고려냐? 그게 지금도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야강인데 제야라는 뜻이 에벤키 말로 칼날이라는 뜻입니다. 갈랐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에벤키 말 한 사람이 있습니까? 국어한 사람 중에서 없단 말이에요. 요즘 알타야 학회 그쪽에 성백인 선생님 제자들이 좀 하고 있지만 다른 양반들 그런 거 못 봤어요. 오른줄말 못 봤어요. 터키어가 요즘 생겼나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게 우리 자체의 뿌리 언어일 수 있는데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언어가 없어지니까 고려가 술록이라는 말 없었죠. 조선이 또 술록의 초지라는 말 없었죠. 맥이라는 게 너구리라는 말 그거 더 없어져 보니까 이게 역사가 없어져 버려요. 정통성이 없어져 버리고요. 한민족들 굉장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러시아 무슨 중국 같은데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미국 가서 선교사들이 또 그런다면서요. 지독하대요. 안 들어간 데가 없대요.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런 특성을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화 시대니까. 그 다음에가 이거는 이제 조금 언어 속에 들은 말인데 멜키라는 말이 개구리라 소리입니다. 근데 그건 저쪽 알타이산, 사얀산, 이쿠츠쿠 거기 다 있는데 추운데도요. 근데 거북이는 없어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동해 왔다는 거가 증명되는 셈이죠. 만주 쪽에 와서 보니까 대만주권이에요. 이게 거북이같이 생겼는데 뒤에 껍데기가 있단 말이에요. 뼈가 야스라는 건 뼈입니다. 그래서 뼈 있는 개구리 이게 거북이가 된 거죠. 그런 이름 같은 거에서도 역사를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읽어가면은 북방민족 역사 못할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지금 나눠드린 거가 있죠. 지금 다 읽을 시간은 없고 이쪽에 참 무엄하게도 썼는데 반구는 수달임금
그렇게 저는 썼습니다. 당군은 수달린 거. 그 다음에 조선 고려는 유목민의 나라. 술록 유목민의 나라. 자꾸 이걸 기마유목에다 연결시키니까 유목하고 우리가 단절이 돼버린 거죠. 기마유목이 아니라 원래는 술록 유목이다. 술록은 재갈 없이 탈 수 있어요. 순하니까. 그러니까는 청동기 시대 이전에 석기 시대에도 이미 유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그런 것들도 출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에 저는 유라시아 대장정 해방 60년 정전 60년 거기 참여를 해서 이렇게 로고가 근사하게 나왔더라고요. 술록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거기 문화포럼에서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술록 유목민의 후예들이 술록 유목의 길 라이켄 로드를 양쪽에서 달려왔다. 그랬더니 열심히 취재를 했어요. 근데 방송에는 하나도 안 나간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체험을 저는 몇 번 했는데 그럼 정치가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국익하고 이게 배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과는 사실을 밝힐 뿐이죠.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잘못인 것 같습니다. 사과는 사실을 밝혀야죠. 모태동이가 뭐라고 그러든 모태동이가 제국주의지를 했으면 제국주의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갖다 감싸고 놀아요? 다수결 때문에 유목민족이 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모태동이가 그런 식으로 지금 먹어 들어갔잖아요. 그거 있으면 그대로 밝혀야죠. 모르겠어요. 정치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사가들은 그것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다선 같은 분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아방강였고 예매거에서 이렇게 보니까 맥 하니까 오소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집어던지죠. 기분 나쁘다. 이건 중국 놈들이 조선족을 깔보고 한 소리다. 우리가 왜 짐승이냐. 집어던져버리고 우리 역사 아니다 이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유득공이 발해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발해 이렇게 떼내버렸는데 그때 와서 다시. 그런데 이 양반도 발해가 늑대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 적진에 가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 양반이 조선이 술록유목 처지다. 고려가 술록이다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인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출신 배경이 사대부인데 사대부 되는 조건이 뭡니까? 과거 시험 치는 건데 과거의 정답, 쪽집게 정답이 농경사관의 결론 아닙니까? 신채호 선생 같은 분도 어쨌든 간에 집안 따져 올라가 보니까 신숙주한테 가서 닿고요. 그런 분들이 현지 답사를 해봐도 역시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한국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던 사람 불란서 유학 갔다 와도 똑같은 생각하대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응되고 그런 그 지성풍토 속에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절망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역시 이렇게 그건 그냥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감은 목숨 그 개인 이거 그렇게 몇백 년 해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 짐승만 하면 짐승 같은 놈 하고 백정하면 몽골 사람들 백정질 안 하면은 식사 한 끼도 못 합니다. 다 백정들이에요. 여학생들 기숙사 가보면 양납족다리 그거 가지고 칼로 갈질 잘해요. 백정 안 해요. 그래서 그거 다 이렇게 쳐버리는 그런 그 지성풍토 속에서 어떻게 유목이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언제 그 학교 신문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인걱정을 몽골 초원으로. 개인적으로 사이버 단원서라고 이제 그래서 홍명희 선생님한테 이제 보냈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 기반 그게 아니죠. 왜 유화가 나왔는데 유화가 나왔는데 그거 거꾸로 뒤집어보니까 화류가 돼요. 화류계. 아가씨 하면 것도 이렇게 돼버리고. 그거 조금만 더 뒤에 보죠. 그림 나오는 거. 요거는 반달검이고요. 반달검도 재미있어요. 몽골리안 루트 쪽으로 쭉 보니까 전부 다 반달검이에요. 이번에 저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학회하고 왔는데 거기 가서 그것도 반달검이에요. 이슬람 마찬가지고 국기도 아주 그렇게 돼 있고 우리도 반원성 아닙니까?
중국은 만월이에요.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터키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반월은 어둠이 가고 밝음이 시작되는 거라서 그래서 자기들은 그거 좋아한대요.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전통이 있고, 그리고 여기 서울대학교 그 유전자은행, 동물유전자은행인가 그거 하는 그 이한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 권이 반달곰권이래요. 그래서 그 지금 국립공원하고 같이 그거 보존하고 뭐 연구하고 그런 거 하고 있는데요. 그 동물까지도 뭐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바로 무당의 집이에요. 무당의 집. 바이칼 서쪽, 서북쪽 약간. 거기 가면 톤타 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그 정재승 선생님이 찍으신 건데. 보세요. 여기 가운데가 화덕이 있는 데인데 그 위에다가 자작나무 세워서 천창 통해서 저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새가 앉으면 새떼예요. 그대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고 알랑과가 잉태를 하고. 신단수가 왜 어디 산꼭대기 가서 고정된 나무입니까? 그리고 이쪽 보면은 여기 세운 나무들, 여기는 자작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라는 거는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쪽에서 대부분 뭐 그렇습니다. 특히 붉은 가지 버드나무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구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목민의 신단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국가 개념도 L 해가지고 이동하는 부중 그런 개념이지. 어쩌면 그게 고대 사료에 나오는 구리하고 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농경 관점에서 보면 우리 태반사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로 붉은 가지 버드나무입니다. 이거 찍느라고 죽을 뻔했는데요. 겨울에 가서 찍으니까 항알량 그쪽에서 한 40도 되는 데 가서 타에 수축이 돼가지고 이게 보니까 꼭 복사꽃 피는 마을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눈 위에서 추운 데서요. 그다음에 불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신앙의 대상이 될 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박달나무 신앙 대상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10몇 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게 무슨 밝은 해하고 관계 전혀 없어요. 응달이더라고요. 이런 산중턱에. 근데 어떻게 그걸 갖다 박달을 좀 더 그렇게 해에다가 해석을 했는지, 해석을. 그리고 박혁거서에 그것도 왜 불구력자지 왜 발구력자입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불구력자라면 차라리 해석이 돼요. 제사장 계급, 무당 계급.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지금 발에도 그렇고 안 그런 게 없잖아요. 다 그냥 박에다 갖다 붙이고 백산도 무슨 그런 식으로 붙이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눈하고 관련돼서 그러나 신앙하고 관계되는 거는 젖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메카에는 백의 민족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부르칸이라는 말이 불함, 최남 선생님이 얘기하신 불함, 그것도 발기 아닙니다. 현지 학자들한테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밝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붉을 얘기합니다. 붉다는 얘기죠. 오한, 적산촌, 홍산, 전부 다 그쪽에. 붉은. 제사장 종족.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무슨 이천이 붉은 악마 하니까 그 말을 보니까 터키 선수들은 그냥 붉은 악마가 되어 왔어요, 아예.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어디 가서 보고하고 하는 거 보니까 무당들이 되게 그쪽, 몽골리아 쪽에서는 붉은 옷을 입더라. 아메리카 대륙에 가도 축제 때는 그러더라. 그래서 붉은색하고 관련이 되는 거를, 생각을 했고, 바이칼에서 가장 긴 산맥이 있는데, 그게 붉은 버드나무 산맥입니다. 붉은 버드나무 산맥. 그래서 저는 그 산에 버드나무 투성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가보니까. 왜 이게 붉은 버드나무, 크라스노, 탈리니크, 이렇게 러시아 말로 그러던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그 강물이, 거기 우드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물이 처음 흘러나오는 그 샘에
주변에 붉은 가지 버드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대상이고 그게 부르칸이고. 근데 버드나무는 어머니예요. 유화가 주몽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버드나무는 그냥 간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툰드라 타이거 스텝 지역 저쪽에 무슨 뭐 몽골리아는 또 저쪽에 터키도 있고 저쪽 메소포타미아에도 있고 뭐 아메리카에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버드나무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뭐 심장병으로 이렇게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스피린 그게 버드나무래요. 부드러운 모양 그거 먹으면 이렇게 뭐 응혈된 게 이렇게 풀리고 그래서 이게 찬 데서는 응혈 안 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추운 지역까지 다 이렇게 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뭐 잡담입니다만은 활 쏘고 뭐 하고 하는 거 이렇게 뒤로 쏘는 거 이게 바르티안 샤프트 이거 창 던지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흑인하고 백인들은 못 한다네요. 아크로바트인가 그거 못 하고 부드러워서 한답니다. 이쪽 그 몽골리안들은. 그래서 이 추운 지역에서 산 사람들은 그런 요소들이 이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저는 요즘 의사들하고 생명과학 하는 분들하고 답사를 했습니다. 물론 저 생명과학 모르는데 그 양반들도 보니까 또 우리 좀 몰라요. 그래서 피차 무식하니까 무식 털어놓고 얘기하자. 그러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 있는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없고 들판이니까요. 그러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대요. 보니까. 시베리아 쪽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뭐 학회인지 주회인지 모를 정도로 새벽부터 그냥 술 마셔요. 근데 제일 죽겠는 거는 해장국이 없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죽겠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나와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주민들은 보니까 예외 없이 뜨거운 국물을 마시더라고요. 뭐 여기 콩나물국 같은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양기름국 먹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 양반들은 딱 달리 보더라고요. 요거는 북방민족들이 한랭 고원 건조지대에서 게놈이 형성됐기 때문에 습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안구건조증이 가장 많답니다. 안구건조증, 구강건조증. 그래서 이거 뭐 만들어서 많이 판단해요. 구강건조증 약도 준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소화제도 아제 그런 거는 한국 사람처럼 식당에 가면 물 먼저 마시는 사람들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국 사람들 지금 태평양 가운데 와서 사는데 왜 아직도 그러는지. 그게 개놈 문제가 아니면 그게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서울 의대 쪽만 간 게 아니라 경희대 의대에 있는 분들 때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럼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안구건조증 치료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그러니까 울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거 샤만 클리닉 아니냐? 무당 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살 울게 하는 건데.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겨울 연가도 보고 가을 동화도 보니까 전부 다 울리는 거더라고요. 기가 막히는 끼가 울리는 천재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쓰는 양반들 어느 기회에 만나서 당신들은 패널 된 무당이에요. 그랬더니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건 그런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교회에서도 통곡기도 통해자고 그런 게 없대요. 다른 나라에는. 근데 우리한테는 있고, 그 사회주의 국가 많은데, 무슨 지도자가 가는데 통곡하는 나라 하나도 없대요. 북한만 있지. 그 현상이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의미를 갖든 간에 특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징이 있는 거. 그래서, 한랭 고원 건조지대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낫는답니다. 그래서 흐느끼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실은 많은 치병이 되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저 겨울 연가를 보면서 드라마 시간 낭비라고 전혀 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알아 누워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그만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거 무슨 우리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헐어진 성 보고 가서 통곡의 벽 하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잘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런 고원 건조지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 양반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역사학 하는 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큰 기여일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데, 중국 모택동이 이전에 공산당 혁명 과정 몇십 년, 그게 전부 다 중국 사람들 식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98년도에 그 북경에 갔는데요. 그저 내몽고 대학이라는 그 자매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외국어 대학을 들렸습니다. 우리 총장하고 같이 들렸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그 양반이 뭐 마침 고향이 절강성인가 어디 그쪽이에요. 그래서 뭐 호절 그쪽에 저간 풍년이 들면 뭐 중국이 뭐 몇 년이었다고 뭐 그런 거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참 곡창지대죠.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말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지금은 곡창의 중심이 흑룡강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흑룡강성으로. 그 알고 보니까 흑룡강성 나중에 가보니까 거대한 그 논농사의 바다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밭농사, 보리, 밀보다 논농사, 논뼈는 6배 내지 8배가 다른 민족에서 더 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낸 게 조선족이에요. 나중에 거기 이제 뭐 어떤 목사님도 있어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거 못한대요. 쳐가지고. 그러고 이쪽 산동성 지역에 가보니까 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테지만 물이 막 철철 넘쳐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부들 보고 저도 중국말 조금 배웠는데 현지인들하고 얘기하니까 잘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당신들 논농사 안 짓냐 그랬더니 식습관 때문이래요. 밀가루 많이 먹어봐서. 내가 거짓말입니다. 식습관 때문이라면 그렇게 많이 굶어 죽고 뭐 밀란 일어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한 거는 찬물에 못 들어가요. 찬물에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조선족만이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서 북방농업을 개척해가지고 식량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그러면 한마디라도 감사하다고 해야 될 텐데 전혀 중국 사람들 그런 거 없습니다. 동북공정은 그거 하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다 먹여 살렸는데, 그래서 지금 먹을 게 남아가지고 쌀이 남아서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예요? 바닷길이 없는 겁니다. 이쪽 황해 쪽으로 하려니까 낮아서 선적을 하면 못 나간답니다. 그래서 저 동해 쪽으로 하려니까 이쪽에 러시아하고 북한 쪽에서 또 이거 안 주면 안 된다. 뭐 그러는 모양입니다. 외교전 벌리는 모양인데요.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감사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흩어버리잖아요, 요즘. 직장 같은 거 뭐 해가지고 서쪽으로 흩어버리고. 그런 것도 그것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양반들은 쉽게 풀더라고요. 그게 개념이 북방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 경상도나 전라도에 와서 논농사 배워가지고 두 가서 짓는 거다. 그게 가능한 거다. 실제로 지금 하바롭스크 있는 데까지 가능하고 저쪽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 러시아 쪽에서 뭐 비공식 뭘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거기도 지금 뭐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그 문제의 돌파구로 조선 까레치들이죠. 이 사람들의 그 논농사를 갖다가 장려하는 그런 뭘 갖다가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북방 역사 쪽은 지금 아주 만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구비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정말로 바다에서 바늘 찾기식인데. 근데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른순 지역 가서 저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편한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좋대요. 가서 편한 데를 조사해보면 90몇 %가 전부 다 맞았습니다. 더 편한 데는 또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목사 연구하는 것은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성인들이 과거 시험에 몰두하는 그런 전통 때문에 그걸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미 없어졌는데도요. 그것만 넘어서면은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바로 요거는 부리아트족 이렇게 팔각형이 돼요. 이렇게. 목조 건물 가운데 이것도 화덕 위에다가 이렇게 저걸 자작나무를 꽂은 거죠. 이게 신단수는 자작나무일 거다, 이런 말을 저는 조경학 하는 분한테 처음 들었어요. 역사학 하는 분이 아니라 한국 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렇게 파격적인 근데 그 양반이 계속해서, 이건 역사 때문에 간 양반은 아닌데, 그쪽에 무슨 식물 이런 것 때문에. 가서 그 양반은 그런 걸 느낀 거죠. 예. 자작나무다. 자작나무도 그냥 자작나무 아니고, 눈 위에서 보는 자작나무는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겨울에 시베리아 여행 한번 해보세요. 기차는 따뜻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걱정한 게 이게 성해가 껴가지고 안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건조해가지고 밤하늘이 그렇게 맑더라고요. 내내요. 예. 그런데 지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40도 되는 데까지 저쪽 바이칼 북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심장병 지금 환자인데, 그쪽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허영호 대장하고 이렇게 등산한 경험도 있는 분들이 지도를 해줘가지고 갔다 왔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역시 화장실 문제. 야외 화장실이거든요. 30, 40도. 정신이 번쩍 들죠. 그런데도 괜찮아요. 또 적응하니까. 그렇게 해서 겨울에 한번 갔다 오면은, 그리고 기차에서 자면 싸니까요. 아주 좋은 여행이, 정말로 좋은 그런 시베리아 몽골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리아트족 어느 할아버지가 얘기했다고 그러죠. 부리아트는 땅색이 희다. 거기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흰 땅에서 계속 살다가 여기 와서 딱 내려와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벌써 저도 60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조마조마했죠. 더군다나 심장 나쁘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전 제일 먼저 간 곳이 찜질방이었는데, 그게 굉장한 나중에 혹시 그런 경우를 당할까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서부터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다른 분들을 보니까 다시 태백산에 올랐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서서히 적응해 오는데, 저는 그런 과정을 안 거쳐가지고, 준비운동? 이렇게 나중에, 그런 걸 제대로 못해서 아주 혼이 나서 지금까지 좀 후유증이 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나? 요거는, 유목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릅니다. 유목이라는 거를. 설명해 보라면은 정확히 설명하는, 그건 정확히 설명한다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번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유목은 역시 건조지대, 목축의 한 종류 아닙니까? 특수 목축인데, 건조지대. 그래서 풀이 작고 드문드문 나는데, 그러니까 뜯어먹고 자꾸 옮겨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돼지 유목할 수 있느냐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흩어지니까. 그래서 무리를 짓는 요소, 그게 필요하고 발굽이 있어야 되고, 무리를 짓는다고 해서 늑대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주로 술록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는 그거는 양은 말을 타는 거, 대규모 이제 생산할 경우에 말을 타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말은 재갈을 물려야 되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가능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말 등자, 발걸이 이게 새겨가지고 정확하게 조준 사격도 하고, 그래서 유목제국으로 나가는 뭘 열었다, 이렇게 스키타이 제국이 그래서 출발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정리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요것도 흔히 착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이제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대학원생들 와서 번역해봐라 그러면 유목 초지를 갖다 그레스랜드? 저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레스랜드 한국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다 있는데, 저쪽에 보면은 그렇게 특수한 그런 목초지인데, 스텝이죠. 러시아 말이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스텝. 그래서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것 때문에 굉장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 기병이 그대로 그냥 말을 타고 몽골 초원으로 내달릴 수 있을 것 안 됩니다. 이게. 특수 뭘 해야지. 그쪽 사람들을 앞세운다든가, 그래서 양을 동원한다든가. 또 유목민들도 일단 농경화 해가지고 고구려에 쳐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북쪽에서 직접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해서 저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충청북도에 뭐 이목 뭐 이런 것도 있고 방목도 있고 그런데 말이라는 건 사실 방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목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양을 유목할 때 필요한 게 말이다. 양을 유목할 때 필요한 게 오토바이다. 신유목이라고 그런다. 오토바이랑 말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그 얘기들을 나눠보면은 술록하고 사슴을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술록하고 사슴은 굉장히 다릅니다. 생김새도 비슷한 것 같으면 다르고 그런 측면이 많고요. 사슴은 사냥의 대상이지 이게 뭐 기르는 대상은 주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술록은 순해가지고 무리를 짓고 그래서 이거 기르는 대상이 되죠. 기르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술록은 유목을 하지만 사슴은 유목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뭐 충북의 두루봉 이쪽에서 사슴뼈가 뭐 한 80% 나왔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 그러면은 그거 발굴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걸 술록뼈인지 사슴뼈인지 이걸 분류해 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전혀 없대요. 그리고 암각화를 찾아서 알타에서부터 무슨 이쪽 그 흑룡강성까지 계속 다닌 분이 있는데 그거를 나눠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전혀 없대요. 그렇게 되면은 신채호 선생님이 고구려 유적, 조선 유적 답사하신 거랑 다를 게 없다. 유목은 거기서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한국에 와서 우리가 뭐 몇백 년, 천년 이렇게 사는 동안에 그래서 뭐 단일 민족 그런 쪽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여기 없으니까 술록도 없고 뭐 목초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고대사를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우리의 무지, 저는 그 유목사에 대한 삼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는 얘기죠. 그러고 좀 북방민족사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 적습니다. 근데 적은데 이거 전문성도 전혀 또 인정 안 해줘요. 맨 엉뚱한 양반들이 가서 큰 소리 뻥뻥 쳐가지고 이게 허틀어 놓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정확히 보내요. 그래야지 이게 발전이 되죠. 물론 그 양반들이 이렇게 고무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그양 이렇게 노출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렇게 어떤 학술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술록도 그렇고 이게 휘파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모기도 하고 뭐 이렇게 흩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보셨을 테지만 소금 가지고 역시 위인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방목일 경우에는 제가 흥안영 북부에 가서 거기 가서 자면서 보니까 그 새끼를 잡아줘요. 그러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그런 그 목초를 뜯어 먹다가 그러다가 젖이 부르면은 잠을 못 잔답니다. 그래서 와서 새끼들한테 젖을 주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그렇게 끌고 나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면서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요즘 그 왕꽃선녀인가 그거 좀 무당 다룬 거 그거 보면서 뭐 명두라고 휘파람을 자꾸 내대요. 신들리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역사 심층에 있었던 어떤 뭐하고 관련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주로 멀리 날아가면은 시간 속으로 또 깊이 파들어가야지 자기 자신이 생겨나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하필 겨울연가, 눈, 이게 그렇게 저쪽에도 설국 문제, 이런 게 강조되는 것도 툰드라 고향하고도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 뭐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옛날에 살던 데 가면 그렇게 푸근해요. 근데 그게 제가 몽골 가서 어디 가서 어느 지역에서 느끼는 그런 감각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역시 느꼈던 거는 그래서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 가면 편하고 북경이 문화시설로 보면 훨씬 몽골보다 편한데 근데 울란바토르가 저한테는 훨씬 더 편해요. 그 이유가 뭔지 이은기 씨 그 작가 그 양반은 뭐 기시감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징기스칸 고향에 가서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무시하지 말고 거기서 꼬투리를 잡고 들어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훌륭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